최근에 제가 홍콩 미스테리 괴담을 좀 많이 풀긴 했는데 진짜 홍콩을 한번 보내봐야 되지 않나. 시원 형과 뱅진이를. 근데 사실 달떡수학교는 저희가 보내려고는 했는데 제가 보내려고는 했는데 그 정부에서 지금 출입을 금하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배경들이 달떡수학교거든요. 진짜로 근데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에서 여기를 막고 공사를 들어가는 단계인데 여기가 핏빛 원혼의 폐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석 소학교의 괴담이 되게 많대요. 많아갖고 오늘 제가 여기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우선 이곳은 홍콩 신계핑산 지역 깊숙한 곳에는 지금도 현지인들이 밤이면 접근을 꺼리는 폐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이 학교죠. 1931년에 설립되어 1998년 폐교된 달떡소학교.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평범한 초등학교였지만 폐교 이후 이곳은 홍콩을 대표하는 심령 스팟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은 폐학교잖아요. 학교에는 귀신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학교에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좀 많은 에너지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라는 곳이 그래요. 시기와 질투, 뭐 행복도 있겠지만 되게 많은 분노와 슬픔도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학교 괴담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왜 이 폐학교가 괴담이 생겼는지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CNN과 내셔널 지오그래픽 계열 매체에서도 아시아의 가장 음산한 장소 중 하나로 소개되며 전 세계 고스트헌터들과 공포 체험 유튜버들이 몰려드는 장소가 되었다. 괜찮으면 저도 진짜 가서 좀 헌팅을 해보고 싶은 장소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미스테리 겐스다 그 분석을 하다 보면 다 똑같아. 홍콩, 대만, 뭐 필리핀 어디든 세계 최고래. 아시아 최고고. 여기도 달떡소학교가 최고래요. 도대체 어느 게 1순위인 거야? 진짜 가보고 싶은 장소 중 하나네요. 하지만 달떡소학교가 단순한 폐교, 흉가와 다르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 학교가 세워진 장소 자체에 얽힌 기계와 역사 때문이다. 현지 전승에 따르면 이 일대는 과거 영국군과 주민들의 충돌이 있었던 장소이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점령기에는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던 곳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희생자들의 시신 일부가 학교 주변 산비탈과 공동묘지 근처에 묻혔다고 이야기해왔고 이후 그 위에 학교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마디로 시신의 일부가 있을 수도 있죠. 토막기네. 그리고 이곳에 학교가 세워졌다. 근데 원래 그런 썰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터를 밀고 학교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많은데 저기도 역사가 있는 장소고 또 대규모 학살도 일어났고 시신의 일부가 주변에 있다. 와. 아 여기도 쉽지 않네. 제가 미스테리 괴담을 분석하면서 홍콩 표현은 진짜 쉽지 않네. 쉽지 않다는 뜻이 없는 게 이상하다. 귀신이 없는 게 이상하다. 실제로 학교 뒤편은 지금도 거대한 공동묘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학교를 향하는 길 역시 무덤들 사이를 지나야 한다. 현지 택시기사들 중에서도 밤에는 이 근처 운행을 꺼린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이 학교에는 하나의 괴담이 생겨난다. 보통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의 좀 괴담을 듣다 보면은 택시기사분들의 증언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택시기사분들은 저녁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러면 택시기사분들은 쌩쌩 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주변을 돌아요. 사람을 찾기 위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래서 좀 그런 택시기사분들의 좀 증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가장 유명한 존재는 바로 빨간 옷의 여자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여러 버전이 존재한다. 어떤 이야기에선 학교, 여교장이 2층 화장실에서 빨간 옷을 입은 채 목을 매 살했다고 하며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한 교사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일본군 점령 당시 끔찍한 일을 당한 여성의 원혼이라는 소문도 존재한다. 정확한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은 긴 머리와 붉은 옷, 그리고 2층 화장실이다. 근데 왜 화장실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괴담이 돌면 왜 화장실일까? 보통 저희가 당직기나 이제 흉가를 가면 화장실 라인을 안 들어가잖아요. 헌팅을 안 해요, 잘. 근데 왜 학교는 화장실에 괴담이 많을까? 그리고 왜 이런 비관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또 화장실일까? 찾지 못하게. 아니요. 예를 들어 귀신이 사람을 안 좋게 해칠 거야.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나는 A라는 애한테 타겟을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교실이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말릴 거 아니야. 그건 실패하게 돼. 사람이 없는 장소는 창고나 화장실이야. 근데 창고가 아니라 왜 화장실일까? 바로 거울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있는 곳이 화장실 거울이야. 빙의 되기 쉽고 저주에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내 모습이 아닌 귀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비관적인 생각을 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는 거울을 보고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역사적인 원혼이 남아있다며 당연히 거울이 이곳은 저주받은 곳일 거 아니야. 그래서 화장실인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나 이거 안 읽었거든. 이후 학교를 찾은 사람들은 복도 끝이나 농구장 근처 혹은 어두운 화장실, 거울 속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왜 빨간 옷일까? 왜 빨간 옷일까? 무언가 무당의 의식이 좀 들어갔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대만과 홍콩은 비슷한 점이 있고 샤머니즘도 약간 그 원주민들의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빨간색은 되게 상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거울 속이며 저주, 누구를 원망하고 원한이 깊은 거잖아. 저주하고 싶고. 그리고 항상 늘 얘기했듯이 타겟이 A였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원한의 타겟은 대다수가 된다. 근데 빨간 원피스 저는 P라고 생각해요. 피로 물든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일리가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1년 달떡소학교를 홍콩 전체에 악명 높은 심령 장소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중학생 12명이 담력 시험을 위해 폐교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운동장과 복도를 돌아다니며 학교를 탐험하던 중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학생은 공동묘지 쪽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 형태의 검은 실루엣 여러 개를 목격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소리와 속삭임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한 여학생이 농구코트 근처 무덤 방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빨간 옷을 입은 녀석을 목격했고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한다. 약간 홍콩은 그게 있네. 필리핀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심령 스팟을 좀 체험하는 좀 그런 문화가 있나 보다.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그 홍콩의 한 저택 그 미스테리담 풀 때도 학생들이 단체로 여기에 갔다 빙의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슷한데? 근데 예전에 저희가 필리핀 촬영 갔을 때도 만났어요. 학생단 6명? 7명? 심령 스팟, 그러니까 그 스팟 장소를 탐험하려고. 근데 목격했다. 얼마나 기운이 강하길래 다 목격을 한 거지? 대다수가 이렇게 목격하기 쉽지 않은데 한두 명이 목격한 거면 이해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던 도중 한 여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발작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말리려 했지만 믿기 힘들 정도의 괴력을 보였다고 한다. 한 학생이 정신 차리라며 생수를 뿌리자 여학생은 갑자기 눈을 뜨고 친구의 팔을 물어뜯고 손톱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에 의해 학생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건은 홍콩 뉴스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엄청난 이슈가 되었다. 이후 인터뷰에서 해당 여학생은 기절하기 직전 얼굴 없는 긴 머리 형체를 봤다고 증언했지만 자신이 난동을 부린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 히스테리와 극심한 공포에 의한 환각 증세라고 분석했지만
홍콩 사람들은 달떡 소학교에 귀신에게 홀린 사건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저는 홀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홀린 거지. 왜냐면 첫 번째, 팔을 물어뜯고 손톱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사람에 대한 혐오예요. 원한이고. 그리고 이 학교의 역사나 좀 여러 가지의 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공격적인 거는 보통 그 원한이 강한 장소에서 붙어왔을 텐데 물어뜯는다. 야생이거든요. 여기는 거의 야생의 존재들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사실 습이라는 개념도 야생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하단 귀신이 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습이는 야생에 있는 기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을까? 아니요. 외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샤먼이 있는 곳에는 말단 귀신이 있어요. 왜? 태생부터 귀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태생부터 귀신과 이러한 죽음, 피, 부정적인 에너지와 기운이 서려 있는 곳에는 수비들도 득실득실 거려요. 근데 수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수비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빙의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을 졸랐다. 근데 말린 사람을 물어뜯었다는 건 이 여자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말리지 말라고 물어뜯은 거겠죠. 좀 빡센데요? 아니 홍콩 생각보다 제가 괴담 풀면서 되게 빡세네. 이건 무당에 가도 쉽지 않겠는데. 이후에도 폐교를 찾은 사람들의 체험담은 계속 이어졌다. 어떤 사람은 교실을 걷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밖으로 뛰쳐나와 확인해보니 어린아이 손자국 같은 멍자국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여긴 너무 디테일한데 잠깐만요. 이게 괴담이야? 정말 기운 강한 귀신이 몸을 잡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멍이 바로 드는 경우가 있어. 이건 진짜예요.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한 여성 BJ분 그 집 가서 헌팅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방력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한 건 맞는데 그때 당시에 당직기가 아니어서 그렇게 겁 안 주려고 그냥 좀 마무리했던 건데, 그 꼬마가 저를 여기를 살짝 때렸어요. 라이브 때 얘기했거든요. 나 한 대 맞았어. 한 대 여기가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진짜 손도 안 대는데. 그리고 제가 방송, 이제 공포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귀신들한테 많이 핥혀요. 근데 이건 이제 굿당 들어가면 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얘기했던 게 흉가 들어갈 때 왜 반팔 안 입어? 지금은 이제 먼지나 이런 거 좀 긁힐까봐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당 입장에서 제가 한번 반팔 입고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좀 빡셌어. 거기가 좀 사건 사고가 있었던 흉가였는데 헌팅을 다 하고 나왔거든요. 제 팔에 손톱 자국들이 다 긁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팔토시는 꼭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 뒤로 반팔 안 입어요. 왜냐면 저는 흉가를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무당이라면 솔직히 흉가를 안 가요. 귀신을 상대한다는 거 사실 흔하지 않아요. 무당이라면은 이제 재수에 관한 거, 안 좋은 거 부정 쳐내고, 뭐 빙의된 분들이 있으면은 굿당이나 이제 법당에서 솔루션 들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야생에서 이렇게 긁히는, 그러니까 강한 케이스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흉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처음 겪었던 거야. 진짜 남아요. 근데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강한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기 그 자리에 바로 멍이 든다거나 좀 긁히는 현상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무당이 봤을 때 어린아이가 잡은 게 맞죠. 발목을. 왜 잡았겠어? 가지마. 또는 같이 가. 또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다는 한 주민은 어릴 때부터 학교 건물 위를 상반신만 있는 남성이 공중에 떠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에이, 이건 좀 내가 아무리 이 괴담이 좀 그렇다 하지만 상반신만 떠있고 이렇게 담배 피우고 다닌다는 귀신은 조금 좀 그래요. 예, 아무리 제가 신비성이 있다고 하지만 신기하네. 가능성은 있는데, 이거 말 돼요. 오, 말 돼요. 어쨌든 토막낀 거잖아. 그리고 시신의 일부가 주변에 있었고 마찰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학살이 있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몸의 신체 일부가 이렇게 잘려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전쟁 중에 담배를 피게 해요.
그것도 하나의 진통제거든요. 그러면은 상반신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담배를 물고 있을 확률이 높았겠죠. 만약에 진짜 그 상황이라면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 오, 그럼 좀 이해는 간다. 진짜 토막기 맞나 본데? 좀 무섭다 여기. 제 위에 여기 건물 위에서 막 여기 절대 가면 안 되겠네. 현재 달떡소학교는 홍콩 정부개발국 CEDD 관리 하에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학교 입구는 철제, 펜스와 차단물로 막혀 CCTV 경고문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고스트 헌터들과 페어 탐험가들은 몰래 펜스 틈으로 들어가 학교 내부를 탐험한다고 한다. 학교 내부는 마치 공포 테마파크처럼 변해 있다. 낡은 교실, 녹슨 철문, 부서진 창문, 곰팡이로 뒤덮인 벽,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들, 그리고 누군가 붙여놓은 부적과 향의 흔적들까지. 많은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과 두통, 전자기기 오작동을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압박감과 두통은 뭐냐면 기운이 세게 들어와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그 기운에 눌리니까 압박감과 두통이 오는 거예요. 왜? 저긴 진짜 흉가니까. 진짜 흉가 가면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도 딱 들어갔을 때 위험 감지를 한다니까. 나 여기 있으면 죽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진짜 흉가를 가면. 저희도 헌팅을 하다가 진짜 찐 흉가를 가면 이거 아닌데? 라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저는 무당이니까 더 압박감이 심하겠죠. 근데 일반 사람이 저 정도 느낄 정도면 저기는 그냥 소굴이네, 소굴. 과연 달떡소학교는 정말 원혼이 떠도는 저주의 장소일까? 아니면 수많은 전쟁의 기억과 폐허의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도시 전설일 뿐일까? 하지만 지금도 홍콩 핑산의 숲속 어딘가에는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이 누군가 다시 학교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다. 뭘 기다리는 거지? 이 빨간 옷을 입은 여잔? 여기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새길로 최근에 그 한 유튜버 분이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정부 개발국 CDD가 관리하고 있어요. 낮에는 이제 한 인부분이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공문을 보내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달떡소학교 역사. 달떡소학교는 1931년 2월 핑산의 탕 가문과 자선가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기와 조상회당에 위치했으며 신계 최초의 교육기관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점령기 동안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943년 태탁 공동회관에서 학교가 재개된 후 1년 후 다시 조상회관으로 이전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는 인접한 은콰이통에 입주했는데, 이곳은 1950년대 태탁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수업을 제공했던 옛 자습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던 옛 조상회관은 더 이상 공간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고, 탕 가문이 자금을 지원하여 새 캠퍼스가 건설되었습니다. 1965년 건축이 완료되면서 타탁 학교는 새 부지로 이전했습니다. 2층 규모의 새 본관의 U자의 모양이며 중앙에 강당, 나머지 두 동의 교실이 있습니다. 주변의 개방 공간에는 농구 코트가 있으며 학교 주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1975년 당시 학교는 최소 700명의 학생과 20명 이상의 교직원을 보유하여 위엔농구에서 가장 큰 초등학교가 되었습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 학교는 홍콩 교육부 특수교육과에 부분적으로 임대되어 지역 내 학습 필요를 가진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대면 보충 교육을 제공하는 자원 교육센터 중 하나를 운영했습니다. 센터는 학교 동쪽 윙 상층에 있는 4개의 교실을 차지했습니다. 각 예배 세션에는 약 60명의 학생이 다양한 중등학교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호평을 받으며 큰 사고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잘 운영됐는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태택학교는 1998년에 폐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지는 버려졌으며 당국은 학교 정문을 잠가두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했으면은 뭐야? 다 뻥이야? 빨간 옷의 여자 괴담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확인되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버전으로는 붉은 옷, 여교장 날설,
가장 유명한 버전이래요. 홍콩 현지 전승에 따르면 어느 날 학교 여교장이 붉은 옷을 입은 채 학교에서 출근했다고 한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어두웠다고 한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여교장은 학교를 떠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교내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청소 직원이 2층 여자 화장실 맨 끝칸은 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다. 관리인이 강제로 문을 열자 붉은 옷을 입은 여성이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로 2층 화장실 맨 끝 칸에서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목격담으론 칸 아래로 빨간 치맛자락이 보인다. 인기척이 들려 문을 두드리면 대답이 없다. 안을 확인하면 아무도 없다. 뒤돌아서는 순간 긴 머리의 여자가 복도 끝에 서 있다. 거울 속에만 붉은 옷이 보인다. 이 거울 속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버전은 여교장이 아닌 교장의 아내 버전이다. 이 버전은 실제 졸업생 증언에 나온 이야기다. 홍콩 패션 디자이너 윌리엄 탕은 어린 시절 들은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은 여교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교장의 아내가 학교가 아닌 집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교장 아내가 학교 관계자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 여교장으로 변하여 학교 화장실 자살했다고 이야기가 와전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버전은 성폭행 피해 여성 버전이다. 이건 홍콩 심력 사이트와 서양 괴담 정리 사이트에서 언급되는 버전이다. 한 여성이 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죽기 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붉은 옷을 입었다고 한다. 그 홍콩과 대만에서는 최고의 악기, 복수를 하려고 내가 악기가 되려면 빨간 옷을 입고 안 좋은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괴담을 풀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랬네. 그럼 여기도 샤먼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붉은 옷을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 붉은 옷을 입고 죽으면 강한 원기가 된다라는 믿음. 네 번째 버전은 일본군 피해 여성 버전이다. 이 버전은 비교적 최근 인터넷 괴담에서 많이 보인다. 1941년 일본군 점령 당시 학교 주변 산비탈에서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이 일본군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후 숨졌다고 한다. 그녀는 붉은 옷 차림으로 죽었고 학교 부지 위에 학교가 세워진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버전은 폐교 체험을 하던 체험자 학생에 의해 연결된 버전이다. 이건 실제 뉴스 보도 이후 유명해졌다. 2011년 심령 체험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생 12명이 폐교 체험을 갔을 때 학교에서 속삭임과 발소리 빨간 옷의 여자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은 무덤 사이에서 군인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고 또 다른 학생은 농구장 근처에서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무덤 옆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학생들이 학교를 빠져나왔고 지하철에서 여학생 3명이 기절, 자기 목 조르기, 친구 공격, 물어뜯기, 발작과 같은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 이후 홍콩 사람들은 빨간 옷 여자가 아직도 학교를 떠나지 못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달덕소학교의 빨간 옷 여자는 사실 한 명의 특정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교장 아내의 죽음, 화장실 자살 전설, 일본군 점령기의 비극, 홍콩의 붉은 옷 원귀, 민간신앙, 2011년 폐교 체험학생들 사건이 수십 년 동안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홍콩 대표 도시전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홍콩에서 누군가 달덕소학교의 빨간 옷 여자를 말한다면 사람마다 떠올리는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같은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달덕소학교 괴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학교 터 자체가 저주받은 땅이었다는 전설이다. 실제 달덕소학교는 핀산 남부로 위치해 있는데 학교 주변에는 지금도 여러 묘지가 있다. 첫 번째, 원래 이곳은 난장강이었다. 난장강이란 정식 묘지가 아니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전쟁 희생자, 급하게 매장된 시신의 집단으로 묻힌 장소를 말한다. 이게 제일 가깝네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괴담이 퍼졌다. 성폭행, 여교장, 교장의 아내가 자살을 했다. 터 문제지. 이건 터의 저주죠. 제가 봐도 터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일본과 학살설. 공동묘지 위 괴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다. 전승에 따르면 1941년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했을 당시
핑산 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저항하다가 일본군에게 살해당했다고 한다. 시신을 수습할 여유조차 없었던 주민들은 근처 산비탈에 급히 시신을 묻었다. 몇 년 후 그 장소 근처에 학교가 세워졌고 학생들이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홍콩 현지 매체는 이렇게 소개한다. 일본군 점령 시기 많은 시신이 달떡 수학교 일대에 묻혔으며 그 원원들이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저도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여기서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은데. 세 번째, 영국군 학살설. 사실 역사적으로 더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이쪽이다. 1899년 영국이 신계를 정식 통치하려 하자 현지 원주민들이 무장 저항을 벌였다. 이를 신계 6일 전쟁이라고 한다. 홍콩 위키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많은 핑산 주민들이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으며 그들의 시신이 산비탈에 매장되었다. 전승 속 이야기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밤에 학교 뒤 언덕을 보면 누군가 서 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눈을 떼고 다시 보면 사라져 있다. 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영국군에게 죽은 마을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상반신의 남자. 달덕소 학교의 상반신 남자 괴담은 빨간 옷 여자처럼 유명한 전국구 전설은 아니지만 핑산 지역 주민들과 일부 홍콩 신명 커뮤니티에서 전해지는 지역 전승형 괴담에 가깝다. 그래서 여교장 괴담처럼 하나의 정형화된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언이 비슷한 특징으로 반복되는 형태다. 상반신 남자 괴담의 대표 전승으로는 핑산 지역에 20년 이상 거주했다는 한 주민의 증언으로 알려진 이야기다. 그 주민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 근처를 지나며 이상한 존재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여름밤 마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달떡 수학교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학교 방향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폐교 이전이었기 때문에 야간 경비원일 것이라고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다. 그 남자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허리 아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처음에는 바지색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보니 정발로 상반신만 공중에 떠 있었다고 한다. 그 존재는 학교 담장 근처를 천천히 이동했고 손을 입가로 가져가 담배를 피우는 동작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기는 보이지 않았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몇 초 뒤 그대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맞네. 담배가 없으니까 담배 피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담배 피고 있구나 생각을 했던 거구나. 그리고 달떡수학교 정문 앞 깔나무 계담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화장실에서 나타난 빨간 옷의 여교사 혹은 교장만 이야기하지만 현지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학교 정문 진입로 대나무 숲길에 있는 오래된 반야트리입니다. 학교가 폐교된 이후 2000년대 초중반의 마을 주민과 외지인 등 총 3명의 남녀가 정문 앞 특정 나무에 이끌린 듯 찾아와 목을 매 사망한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사망자들은 연고가 없거나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현지에서는 나무에 깃든 지방령이 삶의 의지가 약해진 사람들을 영적으로 홀려 정문 앞으로 끌고 온다라는 괴담을 정설처럼 퍼졌습니다. 터 문제네. 그리고 진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네. 하나의 타겟이 아닌 다수의 타겟. 이곳을 지나가면 그 기운이 묻어가서 기운이 맞아 떨어진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네. 와, 여기 무섭다. 귀신이 붙어오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원념과 원함과 기운이 그냥 타면은 끌려가는 거네. 왜냐면 아까도 그 열 몇 명의 학생들이 체험하고 다음날 지하철에서 빙의가 됐다 했잖아요. 이건 타고 들어가는 거네. 괴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짠데. 이거는 끌고 오는 거지. 좀 무섭다. 여기 달떡수학교 무당 입장에서도 진짜 가면 안 될 곳 중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지방령이 맞죠. 여기 있는 토막기들은 다 지방령이지. 현지 무속인들은 화장실 귀신보다 이 나무가 사람을 홀려 끌어들이는 지방령 매개차라고 보며 밤에 달덕 소학교를 갈 때 학교 안보다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절대 위로 올려다 보지 말라는 금기가 전해집니다. 저도 갔습니다. 사실 화장실은요 그냥 하나의 길이에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저주받은 거고 이곳에 귀신들의
원년과 저주는 거울과 문으로 통한다 하잖아요. 나무와. 그러기 때문에 저도 화장실을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털을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소문에 따르면 목을 매달고 죽은 원혼들이 나뭇가지 사이에 매달려 아래 지나가는 사람을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목 매달아 죽은 그 원혼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진짜 높은 데 있으면 이러고 쳐다봐요. 근데 그거 눈 마주쳐봐. 눈 마주치는 순간 붙는 거야. 그니까 위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지. 담력 시험을 다녀온 사람들의 목격담, 후기에 의하면 밤에 플래시를 비추며 나무 밑이 지날 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사람의 다리 같은 형상이 대롱대롱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특정 붉은 가지만 격렬히 출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중국 남부와 홍콩 풍수학에서 바냐트리, 용수는 양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자라는 위험과 땅으로 흘러내리는 기괴한 기근, 공기뿌리 때문에 풍수학에서는 이 나무를 음기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그 나무인가 봐. 되게 기괴하게 생겼어. 반얀트리의 특징은 가지가 넓게 퍼지고 잎이 빽빽해 낮에도 그늘이 짙게 있어서 늘 어두운 그늘이 지는 곳을 음기가 뭉치는 곳으로 풍수학에서 반얀트리 아래가 정확히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상으로 흘러내려 쳐지는 뿌리의 형상이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올가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혼들이 이 뿌리에 걸려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머문다고 믿습니다. 이 때문에 인적이 드문 곳에 홀로 자란 오래된 반얀트리는 귀신이 깃들기 좋은 집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앙당 같은 나무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지는데, 이는 살기를 막는 방패 또는 신령이 깃든 존재로 여겨지며 중국 남부 시골 마을 입구나 외곽에 의도적으로 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수백 년 된 반얀트리는 신령이 깃든 존재로 대접을 해줬는데, 나무 아래 작은 사당, 토지신 묘를 짓거나 붉은 천을 감아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전통이 있습니다. 현재도 홍콩 외곽 시골 마을에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반얀트리는 마을 전체를 지키는 방패로는 쓰였지만 개인의 주거지 풍수에서는 절대 집 근처에 심으면 안 되는 나무로 철저히 금기한다고 합니다. 중국 남부 민간 풍수에서는 마을을 지키는 힘은 너무 강해서 개인이 감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개인 주택 바로 앞이나 뒤에 큰 용수를 심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음기를 모은다고 믿음. 사람이 아닌 존재가 쉬는 곳이라 여기기 때문에 꺼리는 거고, 두 번째, 조상과의 신령의 자리, 토지공. 맞아요. 그 홍콩은 토지공이라고 있었죠. 마을의 수호신 무주고온이 머문다고 여겼기 때문에 집 가까운 곳에 심으며 인간과 생활 공간과 영적인 공간이 섞인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현실적인 이유. 풍수 이전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용수뿌리가 엄청 강하여 우물 파손, 집의 기초 균열, 담장 붕괴, 배수 시설 손상 지붕,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린다고 하네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홍콩 노인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지는데, 특히 밤의 용수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 밤의 용수 아래 오래 머무르지 마라.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마라. 용수의 공중뿌리를 함부로 자르지 마라. 용수 아래에서 휘파람을 불지 마라. 왜 우리 무당이랑 살짝 비슷하지? 이런 금기는 실제 홍콩 민간신앙 연구에서도 종종 언급되었다고 한다. 미스테리 괴담에서 빠질 수 없죠.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만 봐도 개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반신만 있는 그 귀신하고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돌아다닌다는 거잖아. 로드뷰만 봤는데 개무서워. 아니 그냥 나는 이것만 봐도 압박감이 장난 아닌데요? 없는 게 이상한데 이 정도면? 여기가 마을이 죽어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치, 터 문제며. 근데 여기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사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가 공동묘지가 있는데 여기 말고도 이 산 주변에는 일부 시신들, 그리고 그냥 묻힌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 그러네, 그냥 가는 길에 다 공동묘지네. 여기도 공동묘지고. 이미 여기는 음택인데? 괴담이 진짜고 이런 걸 떠나서 여기는 안 돼요? 확실히
달덕소학교의 계담은요, 터에 지방령들의 원한과 저주가 서려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헌팅 한번 공문은 보내볼게요. 네, 공문은 한번 보내보고 홍콩 일정을 지금 계단 풀고 있잖아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